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26일 막 자정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과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에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수사 특검에 맡기는 길밖에 없는데요.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요, 좋은 전략으로 무조건하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데 이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역할 분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 이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년 선거는 우리가 이기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후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역설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24일 날, 바로 그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선대위 위원장 수락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요, 연합뉴스 TV에서 밝힌 걸 보면 이제 매우 무르익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수시로 만나면서 선대위 위원장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 특히 이준석 대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연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관계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체 선거 전략을 지휘하고 자신은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역할론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접촉과 메시지 교환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높이 평가해 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전 지휘를 하고 대여 메시지를 내고 이준석 본인은 호남과 같은 취약 지역을 주로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 안팎에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본선 국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최근에도 만나서 여러 가지 논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된 고견을 들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선대위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서 식사하거나 통화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선관위를 이끌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준석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러브콜, 이런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 맞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폭도 최근에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도 만났고 여권을 향한 이 강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은 이미 판단했다. 국감 이후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60% 가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대장동 의혹이 이번 본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한편으로는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일면 이재명 견제, 다른 일방에서는 윤 총장의 말하자면 서포트해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 김동연 이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대한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윤 총장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거에 관해서도 그런 것 자체가 대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언급한 것만으로도 윤 총장을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경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에 비대위원장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어느 누구 캠프에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11월 5일 날 후보가 결정되면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이죠. 연합뉴스TV와의 통화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경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리고 편애하는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야당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으로 이 상대 후보에 의해서 말하자면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의 그런 비판의 말하자면 이 쟁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의 말하자면 이 앞으로의 이 향방에 관해서 역할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예한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대목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야당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정권 교체를 향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혜를 우리 야권 후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경선이 끝나면 바로 자리를 딱 틀어잡고 진두지휘하게 되기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경선 국면에 임하고 있어요. 이 경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편향됐다 누구한테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제 11월 5일 날 이 경선 불과 이제 오늘이 25일이니까요.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당내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제동을 거는 발언도 하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윤 총장의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 사과 논란에 대해서는 SNS에다가 참 참담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의 얘기를 빌면 윤 총장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두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경선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못 볼 걸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위 이상의 네거티브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 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24일 날 오찬 회동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선대본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들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인재풀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후보가 선출된 뒤에 선대위를 끓이면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후보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누구누구를 어디에 심겠다. 이 비대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당 차원의 구성은 여당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5달간에 걸쳐서 즉 6월 취임 이후에 공석으로 줬던 지명직 최고위원회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어요. 윤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전당대 출마해서 경쟁을 하다가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비교적 온건파 중립파로 속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은 국민의힘 당과의 즉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에 대비해서 빌려놨는데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윤영석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당 산하에 당 지도부에
국민검증특위를 설치하고 또 위원장에는 김진태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동안에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국민검증특위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TF가 했던 일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요. 이 검증 작업을 한다. 그래서 후보 안에, 즉 야권 후보의 검증이 아니고 여당,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검증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김진태 의원도요. 검증특위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당내 후보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김진태 의원의 이력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요. 김진태 의원을 단장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불편함도 감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도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특위 출범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는요.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최초로 자격시험을 치릅니다. 즉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이죠. 이 온라인, 즉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방송 강화야 EBS처럼 이렇게 사전에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원, 당규, 경제, 외교,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하고 그 강의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격시험이 아니고 이 점수가 좋은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공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수준의 이 시험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도는 그야말로 뭐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공직자 자격시험 도입안을 당헌 당규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의 이상일 공보실장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재명은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냐. 몸통인 것이 다 드러났는데 대선 후보를 물러나라. 이러한 강한 말하자면 압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25일 지사직을 내놓았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의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지사 찬스를 실컷 써먹은 이 지사의 사퇴는 공직을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자를 잘못 뽑으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 모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가 그걸 증명한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걸 차근차근 검증해야 하지만 당장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계획되고 추진된 대장동 게이트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비리에 관한 개변과 행설수설로 발뺌을 하려 했지만 그런 태도를 본 국민의 의심은 한층 더 짙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무심코 배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것이라거나 건의를 수행하지 않은 주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면서 황급히 수습하려 했다라면서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국민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비리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이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에 관여했던 정빈용 변호사가 2015년도 초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시장이 처음부터 거의 모든 걸 챙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사건이 게이트로 비화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한 것이 사실임이 정 변호사 진술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일주일 전인 2015년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로 불리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 뜻을 언급하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녹취록엔 유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라는 등 사퇴 협박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거론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현 대선 캠프의 총괄 부실장입니다. 정책실장, 그리고 유동규도 이 언급된 이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을 뜻대로 추진하기 위해 유동규 씨와 대립하던 황무성이란 걸림돌을 치우려는 이 시장 측의 음모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고백하고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배임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 한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뿐 아니라 여당 대통령 후보직에서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제가 이렇게 전량을 다 인용 보도해드린 이유는 그 논리와 또 다양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사태로 몰고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마침 오늘 조선일보도 말이죠, 사설에서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수사에서 사냥개처럼 써먹은 뒤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검찰을 난도질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력 수사를 담당해온 특수부를 공중 분해했다.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찰총장을 내물고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추락 사건 등 문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쫓아냈다. 그 자리를 채운 무능한 친정권 검사들이 일반인도 혀를 차게 만드는 부실수사 추태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요,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 개혁의 현 주소라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사실 정권 말기에 이러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문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특검을 받아라, 이런 지금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제 성남시 지금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열흘 만에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한 전자결제 이메일을 압수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처음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보면 압수수색이 지난 15일 날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정진상과 이재명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했고요. 지난달 29일 수사가 착수한 지는 26일 만에, 그리고 김호수 총장이 지난달 26일 통역 없이 수사하라 한 뒤는 29일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남아있게 되는 이재명과 그리고 정진상의 전자 이메일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남시장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없앴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 압수수색의 특징은요, 김호수가 압수수색 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버티다가 아주 뒤늦게 착수했어요. 착수하고 나서도 언론에서도 비서실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집무실은 왜 압수수색 안 하냐 비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다가 마지못해서 바로 엊그제야 했어요. 그리고 전자메일 압수수색도 마찬가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일체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전자결제 기록과 이메일 기록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보존 기간의 경우는, 이메일 기록의 경우에는요, 보존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보존기간 3년인데 성남시장을 언제까지 했는데요? 18년까지 했잖아요. 이 내용은 2015년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살아난 뒤에,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2015년도부터 본격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결제 문서도 중요한 것은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미 2018년도에 은수미가 인수인계했어요. 이럴 때 다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상식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현행 법상으로는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거, 이거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남아있을 중대한, 그야말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전자결제 기록이라 이메일은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는 이 김호수 검찰,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의 수사팀, 뻔을 뻔짜다. 예. 틀림없이 빈 깡통 압수수색이에요. 그리고 검찰은요, 내일, 그러니까 26일에도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한 1, 2주일 더 걸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총 8년가량의 이런 자료들을 13명이라고 하는데요. 선별적으로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 또 이 전자결제 문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둔 다음에 압수수색한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혐의로 김호수가 됐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됐든 필요한 조치를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걸 국민의힘이 왜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청자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예.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